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항공 사업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항공과 공항과 그리고 비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인 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낙도지능법이죠. 이도지능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일본 사람들은 섬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섬에 갈 때 배멀미를 하면서 아직도 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글입니다. 구글에 일본 섬 공항 건설 이도지능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알려줍니다. 일본의 낙도지능법, 이도지능법은 섬지역의 개발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196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이 법은 섬의 공항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죠. 섬의 공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뜻입니다. 낙도지능법이라고 해서 이도지능법 1960년대죠. 1960년대 일본 정부는 본토와 떨어진 섬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도지능법을 만들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섬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망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항 건설을 해서 섬지역 접근성을 높여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과를 보시면 낙도지능법 시행 이후에 많은 섬지역에 공항이 건설되었고 이는 섬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도지능법, 섬지역에 특히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공항을 지었다는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flightradar24.com 인터넷에 flightradar24.com이라고 이렇게 주소의 창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lightradar24.com은 현대의 항공기들은 자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서 비행기 편이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 그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에 지금 떠 있는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요 밑에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에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현재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화면은 프로펠러 비행기와 제트 비행기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제 제트 비행기죠. 이러한 비행기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한 대도 보이지 않죠. 일본에는 이렇게 국내선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이도지능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본에는 이렇게 연안을 보시면 일본의 섬에 모두 다 이렇게 공항 표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특히 유명한 오키나와 부분이죠. 오키나와에 섬이 많기로 유명하죠. 다 섬으로 되어 있는데 섬마다 이렇게 공항이 다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동일합니다. 대만도 자국의 섬에 이렇게 다 공항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게 언제적이라고요?
1960년대부터 일본은 섬 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섬의 공항을 모두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섬에 공항이 하나도 없죠. 제주도를 제외하고 공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서야 2024년도에 울릉도에 공항을 짓겠다고 현재 그러고 있죠. 자, 그러나 일본은 1960년대부터 섬에 공항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서시마 섬을 확대해 보면 서시마 섬에도 공항이 있고요. 바로 옆에 이키 섬에도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지카 섬이라고 이곳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또 오지카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플라이트 레이더상으로는 공항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오지카 섬에도 이렇게 공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오지카 섬의 공항을 구글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카 섬을 확대해 보시면은 오지카 섬의 오른쪽 기퉁이에 이렇게 오지카 에어포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항은 왜 플라이트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이 공항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지카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공항 활주로 길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활주로 길이가 800m짜리인 공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공항이죠. 자, 보시면은 섬도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크기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 되는 섬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육지와 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섬이면서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800m짜리 공항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운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섬에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일본도 더 이상 섬에 많은 사람이 관광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곳은 더 이상 이 섬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으면서 이 공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개인 항공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작은 비행기로 이렇게 가끔씩 이용하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중에도 또 한번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은 공항을 정말 잘 만들었죠. 이렇게 깨끗하고 멋진 공항을 이렇게 작은 섬에도 버블 경제 시대에 이도 진용법으로 해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일본은 정말 돈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작은 섬에도 이렇게 멋진 활주로와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설을 무려 비행기가 3대나 주게 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어줬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결국 이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됐죠. 결국 나중에 이렇게 전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또 않은 채 버블 경제 당시에 국가의 막대한 그 경제력만 믿고 이렇게 섬에 제대로 된 수요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이렇게 멋진 공항을 그리고 비싼 공항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섬에 이제 관광을 가지 않고 이제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 공항은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짓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울릉공항. 자, 울릉공항 지금 현재 무려 세금 8천억을 들여서 해안을 매립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울릉도의 수요 예측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요? 자, 현재 울릉공항 건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울릉도 수요 예측은 현재 울릉공항이 지어지면 무려 100만 명이 올 것이라는 황당한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울릉도의 크기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울릉도에 공항이 지어지면 지금 현재
관광 인원의 2배 이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공항, 공항이 만들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유령공항이죠, 여러분. 이 수요 예측 과연 누가 했습니까?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서 이러한 공항을 만든 국토부와 정부가 울릉공항이 지어지면 지금 울릉도 관광객의 2배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지카 에어포트를 이렇게 보셨죠. 자, 플라이트 레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공항을 다 보여주지만 이렇게 폐쇄가 되거나 또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는 그리고 소규모의 공항은 잘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마도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마도에도 공항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공항 역시 처음에는 1500m였나요? 이렇게 공항으로 만들어졌다가 버블 경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마도에 오면서 한때 이 대마도 공항을 1900m로 연장을 했죠. 제트기를 다니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섬에 사람들이 잘 여행을 가지 않죠. 현재는 대마도에 최대 78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밖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버블 경제 때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재정 낭비를 이 공항 건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수요 예측, 즉 섬공항에 대한 수요 예측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흑산공항 관련해서 뉴스를 보시면 또 멈춘 흑산공항 사업비 폭증 안전 논란 2025년 5월 2일자 기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흑산공항 또 멈췄다. 안전 환경 논란에 사업비도 3배. 자, 신안 흑산공항은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 중인 소형 공항이라고 나오죠. 처음 계획은 1,800억 규모였지만 말도 안 되게 50인승 대신 80인승 비행기를 운항하겠다면서 사업비를 6,400억으로 넘게 늘렸습니다. 여러분 구글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흑산도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죠? 일본의 이제 이 섬들을 한번 보시면은 일본 섬들은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크죠.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도 일본에는 작은 공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무려 흑산도에 이렇게 작은 섬에 1200m짜리를 만들어서 80인승을 띄우겠다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하죠. 국고 낭비에 엉터리 수요 예측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백령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죠. 자, 여기 뉴스를 보시면 인천 소식 백령공항 2030년 개항 옹진 군수 정부 믿는다 이러면서 기재부 국토부가 깊이 생각해 사업 추진 이러면서 80인승 항공기 착륙 대폭과 예산 2배 늘려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80인승을 띄우겠다고 하고 있죠. 자, 인천 옹진군이 백령공항에 투입할 항공기를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좌석수를 확대하고 총 사업비도 당초 대비 2배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고 되어 있죠. 자, 총 사업비는 당초 2018억에서 3,913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한번 보십시오. 백령도가 여기입니다. 백령도. 자, 백령도 크기 보이시나요? 자, 저렇게 작은 섬에
무려 1200m짜리 활주를 만들어서 80인승 비행기를 또 띄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플라이트 레이더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서시마 공항이죠. 서시마 섬에 들어가는 비행기들을 보시면, 자, 78인승 비행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48인승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다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죠. 자, 그 옆에 이렇게 또 큰 섬이 하나 보이죠. 후쿠에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섬에 들어가는 비행기 크기를 보셔도, 자, 78인승 비행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보시면 48인승 ATR 42-600 비행기가 이렇게 대부분 다닙니다. 자, 후쿠에 섬이라고 이렇게 큰 섬에도 48인승 비행기가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 보세요.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굉장히 작은 이 섬에 무려 80인승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더 보여드리면, 자, 일본에 수많은 이런 섬들이 보이시죠? 자, 한 섬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어라이브를 눌러보시면 워드 얼리어 플리트 이렇게 어떤 비행기가 운항을 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48인승 비행기도 있고, 물론 일본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48인승 비행기만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에 이런 곳에, 자, 소형 제트기도 다 띄웠죠. 그만큼 수요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하면서 수요가 다 줄어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E70이라고 해서 소형 제트기는 지금 현재 더 이상 다니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48인승의 터보프롭 비행기들이 이렇게 주력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트기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해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울릉도에 무려 제트기를 띄우겠다는, 울릉공항에 브라질산 소형 여객기, 즉 제트기 비행기죠. E190E2라는 이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아주 황당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었죠. 자, 이처럼 일본은 낙도진흥법을 통해서 1960년대부터 일본 전역에 유인도에 이렇게 전부 공항을 만들어 줬습니다. 일본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섬에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2022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섬에 공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간이 아침 시간 지금 8시 25분인데 점점 많은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이렇게 일본 국내선에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죠. 자, 여러분, 모 환경단체 대표가 빈민국에서나 사용한다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자, 보시면은 미국에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빈민국에서나 화물용으로 쓴다는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사키에서 이키섬으로 이렇게 ATR 42-600 48인승 비행기가 이렇게 현재 실시간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구글을 지도를 보시면 나가사키 공항에서 이키 공항까지 9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키섬이 나가사키 현에 포함되는 부속섬이죠. 그래서 나가사키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키섬에 사는 사람들이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는 나가사키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편이 이렇게 다닙니다. 우측에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사키 공항에서 이키섬으로 단 90km의 거리를 이렇게 48인승 비행기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키섬의 어라이벌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이 6월 28일 나가사키, 지금 이렇게 나가사키 공항을 클릭한 이후에 6월 28일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가사키 공항에서 라이브로 현재 오고 있는 비행기 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 맵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본은 1960년도에 이미 섬에 모두 공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행편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비행편이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공항이 이렇게 섬에 생김으로 인해서 일본 항공사들은 이렇게 갈 곳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섬에 공항이 없죠. 그래서 공항 항공사가 만들어지더라도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겠죠. 자, 비행기는 배와 달리 하루에 여러 번 운항을 해줘야 그 유지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사들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 섬 지역이라도 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운항 횟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운영할 유지비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울릉공항이 만들어지더라도 갈 곳이 이곳밖에 없죠. 자, 이 한 곳을 여러 번 운항을 해줘야 이제 그 항공사가 유지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울릉공항이 개항하더라도 그곳에 운항하게 될 항공사가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또 이렇게 간략하게 일본의 낙도진흥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본의 섬 지역의 공항과 거기에 운항되는 항공기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에 대해서 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와 항공사 그리고 건설업자의 이러한 거짓말과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항공과 비행기에 대해서 거짓말과 그리고 국민들이 세계의 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론사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 국민들을 이때까지 속이고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